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밖에 비가 오는 것 같네요. 네, 창에 빗물이 잔뜩 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을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또 개별 대학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댓글에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가끔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혹시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는 이제 뭐라고 하죠?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야, 뭐 학생부 종합전형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오히려 역효과가 날까봐 대학별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대학마다 각각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재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모든 대학은 기본적으로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또 동국대, 건국대 이런 대학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전형에서는 상위권 중에서 중위권 요 학생들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나름 예를 들어 중앙대의 경우에 탐구형 인재, 다빈치형 인재, 또 건국대의 자기 추천 이런 것들의 경우처럼 정말로 그야말로 그 인재상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눠지게 볼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대가 이제 그 중심에 있는 대학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중앙대학교의 입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윗급의 대학과 또 중앙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 학부모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나 이번에 서류 원서를 넣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은 이제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이유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이제 들었던 어떤 한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빈치형 인재보다 일반적으로는 다빈치형 인재보다 탐구형 인재가 내신 등급이 더 높은데 최근에 보니까 자기들이 이 공교육 쪽에서 보다 보니까 탐구형 인재보다 다빈치형 인재 전형의 아이들이 등급이 더 높아서 자기들은 그렇게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이거는 커다란 오해도 보통의 오해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중앙대 입시 전형에 대해서는 좀 촬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중앙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고1, 2, 3 또는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학부모들이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고3의 경우라면 이번 입시에서 내가 어디에 좀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제 중앙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근의 추세는 물론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지만 다수의 대학들은 이제 이 학생들이 수시로 준비를 많이 해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를 버거워하는 학생들이 많죠. 또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수능 최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안 좋은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 뭐라고 하죠? 학교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겠죠. 또 인기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교육부에서도 뭔가 그 어떤 압력이 있겠죠. 좀 더 낮춰라.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는 있겠죠. 뭐 디테일한 것까지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수능 최저가 계속해서 이제 수능 최저의 조건이 조금 이제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올해 입시에서 일단 수시에서 이 72.9% 3,155명을 선발하고 정시에서 27.1% 1,175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런데 이제 이것이 2022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라면 이제 30%로 확대가 되겠죠. 2.5%, 2.9%, 약 한 3% 정도를 더 늘려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선발을 한다고 해도 수시 2월, 그러니까 수시에서 다 뽑지 못했던 2월 인원이 넘어가면 거의 30% 정도를 선발하게 될 건데요.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2022학년도부터는 30%로 되니까 한 150명 정도가 더 수시에서 정시로 선발하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수능 최저도 이렇게 낮춰진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도 뭐가 있냐면 올해 입시에서는 학생들이 이전 연도에 비해서 6만 3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3의 경우에는 이전 연도 학생들에 비해서 재학생이 6만 3천 명이 적고 또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는 그 이전 연도, 그러니까 이제 올해 그 고3들보다 다시 한 6만 7천 명 정도가 재학생 규모가요, 줄어듭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수능 최저도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이 더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년 한 55만 명, 56만 명 정도가 재학생이었고 한 5, 6만 명 정도가 재수생 비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55만 명에서 4%와 또 6만 3천 명이든 49만 명에서 4%는 인원이 확 줄어들게 되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 최저가 낮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수능 최저만 이렇게 낮춰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에서도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비율은 같지만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1등급은 4%, 2등급은 7%, 3등급은 12%, 4등급은 17%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5등급은 2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비율에 맞는 학생 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부 교과에서도 수능 최저가 아니라 학생부 교과에서도 등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6만 3천 명 분만큼. 그러니까 이전 연도에서 1.5등급의 합격선이 학생부 교과에서 있었다면 올해 입시에서는 더 낮아질 수가 더 많은 거죠. 물론 더 높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왜냐면 뭐 학생들을 뽑는 데 선발하는 데 있어서 대학이 우리는 이런 전형으로 50명, 100명씩 뽑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에서 뭐 7명, 다빈치에서 뭐 9명, 뭐 탐구형에서 7명, 논술에서 5명 이렇게 선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탐구형이든 뭐 다빈치든 아니면 학생부 교과이든 기본적으로는 등급이 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원서를 넣게 되겠습니다. 누구든지요. 그러니까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전 연도 학생부 교과라면 이전 연도의 성적이라면 올해는 내가 어디 정도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살짝 하향 지원, 그러니까 뭐 한 0.1, 2등급 또는 0.3등급
이래도 뭐 좀 가능한 거죠. 다만 이제 비율이 그렇게 따지면 그죠? 때로는 뭐 0.5등급이나 0.6등급까지도 내려올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 매년 그러니까 등급 컷,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80% 등급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최저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체 학생들의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은 이제 학생부 교과나 제가 이제 꼭 중앙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만 기본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대학들의 경우도 참고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앙대는 다빈치 인재 전형과 이제 탐구형 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하니까 이 전형에 대한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형의 특성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몇몇 대학들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양대, 중앙대, 또 건국대, 동국대, 여기 이 아이는 우리가 보통 봐도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일부가 있는 거고요. 중간이 조금 이렇게 항아리형 같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등급을 보면 이렇게 항아리형입니다. 그죠? 위에가 4%, 아래가 4%. 그러니까 1등급도 4%, 9등급도 4%.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8등급 역시 7%인 거거든요. 물론 3등급과 7등급이란다. 8등급이 이제 7%인 거고 7등급이 다시 12%고 3등급도 12%니까 이렇게 항아리형인 거예요. 근데 아주 재밌게도 우리 학생들은 이런 항아리형에 맞아요. 다시 말해서 이 중간 쪽에 있는 학생들이 중간 정도에 있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주로 역량들을 보면 공부는 뭐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아니면 해도 안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집중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이 윗등급보다는 좀 처져 있는 거죠. 부족한 거죠. 근데 이런 아이들의 특성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활동적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최상위권 말고 바로 밑에 있는 또 그런 중상위권 그렇지만 이제 한양대는 또 실용성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렇게 이제 대학마다에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대학마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도 그런 최상위권 학생과 또 이런 게 있다. 예를 들어 뭐 서강대, 성균관대도 가만히 보면 뭐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곳은 아니죠. 아니니까 거기에도 또 그 대학에 맞는 어떤 특성 있는 인재를 선발을 한다. 근데 그 특성 있는 선발은 뭐 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아실 테니까 제가 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중앙대 역시 그런 정도, 그러니까 최상위권에는 못 올라갔지만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얘네들이 1등급이다 아니다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역량치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역량치가 그렇게 최상위권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대나 연고대는 같겠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현재 고등학교 1, 2, 3학년에 서의 경쟁인 것이지 그것이 대학에 가서의 또 열린 아이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또 사회에 나가서 또 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 사회에서 원하는 정말로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고등학교 때 열렸느냐 대학교 때 열렸느냐 사회에 나가서 열렸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마련인 거예요. 그죠?
또 왜냐면 인생은 매우 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대학은 이게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1, 2, 3학년 또 중학교 1, 2, 3학년 요 학생 때는 전체에 비하면 사실은 뭐 3분의 60이라고 봐도 60년 동안 막 돈도 벌고 막 뭐도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거라고 놓고 보면 이 고등학교 1, 2, 3은 사실 20% 이내, 그러니까 또 3분의 1이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다 틀리죠. 그래서 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70대 때 뜨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또 70대에도 뜨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고등학교 때 한정돼서 평가하는 것이 거기 때문에 뭐 중앙대 갔다고 그래서 서울대 애들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다만 그때까지 자란 역량치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먼저 인식을 집어내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앙대에 다빈치 인재와 탐구 인재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중앙대 다빈치를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면 뭐 별의별 거에 다 천재잖아요. 천문학에 또 미술에 수학에 또 뭐죠? 의학에 뭐 이런 것들처럼 이 중앙대 다빈치 인재 전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당발형 인재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는 아이인 거죠. 이것저것. 그러니까 활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아이가 당연히 합격하기가 유리한 거고, 탐구형 인재는 한우물형 인재다. 한우물형. 그러니까 한 곳만 파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주로 성적을 판다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을 판다고 하면 그냥 학생부 교과라 수능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한우물형 인재니까 탐구형 인재가 한우물형이라면 내가 구체적으로 특정 과목에 집중을 하거나 특정 전공에 집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학생부 교과의 성적도 당연히 그런 거라면 성적도 그만큼 올라가 있을 테니까 당연히 성적이 조금 높을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듯이 아이를 평가할 때, 학생들을 평가할 때, 우리 아이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를 평가할 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내 아이가 똑똑하냐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등급이 좋으면 똑똑할 수도 있지. 그런데 막상 만나보면 등급 말고도 등급의 이상으로 등급과 전혀 상관없이 더 똑똑한 애들도 있어요. 그죠? 그 애가 그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도대체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거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창체활동에서도 있다든지 또는 교과 세특사항에서나 행특사항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량이 뭐냐는 것은 제가 늘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하고 같습니다. 하도 누가 자꾸 제가 책 얘기한다고 하니까 책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안 하니까 더 답답하네요. 어찌됐건 제가 쓴 책들에 보면 그런 답들이 나와 있는 거죠. 아이의 역량이. 다만 그것이 뜬금포처럼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과목, 화학과라면 화학과, 물리학과 물리학과 또는 천문이라면 천문,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여기에 보면 건설, 이 중앙대학교의 학과 보면 융합공학부, 소프트웨어 대학, 산업보안학과, 국제홍보학과 맞나? 예, 광고홍보학과, 국제물리학과 이런 것처럼 전공에 맞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탐독해야 되는 건데, 전공에 맞는 것은 제가 늘상 얘기했죠. 대학교에 학과에 들어가면
우리 학과에서 키워내야 하는 인재상이 나옵니다. 그 인재상이 그 학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원하고 있는 인재예요. 그 학과가 원하고 있는 인재예요. 경영학과라면 경영학과에서 어떤 인재를 길러낼 것인지가 그 대학에서 이 학과별로 이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런 인재상이 나옵니다. 그 인재상에 보면 경영학과가 있고 회계학과가 있고 화학과가 있고 물리학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인재상이 바로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인 거예요. 대학은 학과마다의 인재상을 일일이 다 넣어줄 수 없으니까 통상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바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냉정히 하면 약 어느 정도의 아이. 그렇지만 이제 전공에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얘가 응용통계학과에서 오는 아이인지 정치국제학과에서 오는 아이인지에 따라서 그렇지만 거기에 그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 뭐냐면 아마 인재상 중에 가장 공통점인 게 무엇일까요? 인재상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인재상 중에 우리 대학은 우리 학과는 이런 아이가 필요해. 이런 아이를 우리가 인재로 키워갈 거야. 라고 하는 게 보면 서울권에 있는 학생, 서울의 유명 대학과 하위권의 대학은 기본적으로 틀리죠. 왜냐하면 아이들도 나는 공무원 9급, 물론 뭐 좀 죄송합니다만 공무원 9급이 하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공무원 9급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방대가 있다면 적어도 서울의 연세대, 서울대, 연고대, 뭐 이렇게 한양대, 이렇게 중앙대 이렇게 급이 있는 데는 뭐라고 하죠? 그것을 뭐 국제적으로 놀잖아요. 얘는 동네에서 논다고 하면 이런 기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아이의 역량이 커졌다 안 커졌다를 평가할 때 내 아이가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조건이 내신 등급이라고 한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착각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것은 모든 조건이 꼭 중앙대가 아니라 모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3등급 애가 1등급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가 굉장히 좋은 대학이 좋은 고등학교가 있어서 거기는 예를 들어 뭐 한 1등급 뿐만이 아니라 한 2.5등급까지도 뭐 서울대를 원서를 넣는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어떤 아이가 3.5등급이에요. 근데 이 3.5등급 아이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갖고 있는 역량이 성적 말고요. 성적은 알았다고요. 역량이 그 학교의 1.0등급, 1.5등급, 1.8등급, 1.9등급, 2.1등급만큼 이 3.5등급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판단하지 못하죠. 또한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늘상 잘 몰랐잖아요. 잘 몰랐던 것을 제가 밝힌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평가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거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학과별의 아까 경영학과가 됐든 정보학과가 됐든 아니면 물리학과가 됐든 여기에 화학과가 됐든 이 사람이 연구자가 됐든 아니면 이 사람이 경영학도로서 나중에 회계학 쪽에 뭔가 일을 하든 회계사 일을 하든 아니면 그 애가 CEO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아이가 가져야 될 공통적인 역량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죠? 제가 벤처기업을 하려고 합니다. 벤처기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아이디어도 좋고 다 좋아요. 오케이. 다음에 뭐 해요? 투자 유치를 해와야 돼요. 그죠? 투자 유치를 뭘로 해요? 뭘로? 발표를 해야죠. 당연히 발표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이런 거죠. 이러니까 당연히 뭔 능력이 필요해요? 의사소통 능력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의사소통 능력이 빵빵한 아이다 라고 한다면 아예 기록도 없는 애가 있고 조금 있는 애가 있고 더 많은 애가 있고 의사소통 능력이 타고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아이의 역량이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얘기 본궤도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간이 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능한 30분 이내로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그냥 이게 뭘 보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그래도 순서는 있어야 돼서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어찌됐건 중앙대는 다빈치형 인재 전형은 마당발형 인재다. 한우물형 인재는 탐구형 인재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아이가 어떤 아이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빈치형 인재 전형인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내 공부에 특정한 진로가 정해져서 그것에 더 몰입을 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독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 당연히 탐구형 인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최종적인 학교생활 기록부가 나오기 전까지 너는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어바웃은 나와 있어요. 다만 아이들마다 또 이것도 특성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다빈치 인재가 더 맞을 것 같은 애가 있어요. 그렇지만 고3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무엇을 했고 무엇이 달라졌느냐에 따라서 탐구형 인재가 더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정할 때는 마지막 학교생활 기록부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대략 지금은 어바웃만, 고3의 경우라면 어바웃만 정해놓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앙대가 올해는 면접을 보지 않죠.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이 두 개로만 평가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전 벌써 수년 전부터 이제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보지 않죠. 그죠? 또 중앙대도 마찬가지 면접이 이제 없어졌죠.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어바웃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을 보지 않아도 아이의 역량을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무엇이 쓰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평가 역량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아이의 성적을 볼 때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쉽게 말해서 성적의 추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같은 겁니다. 성적의 추이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과목을 더 잘했느냐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잘한 정도에서 적어도 이 아이가 얼마만큼 뛰어난 아이인지, 예를 들어 그 표준 편차라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이 아이의 등급이 훨 높을 수도 있고, 얘는 평균만 할 수도 있고, 얘가 이 정도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재밌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이 꼭 오해하시는 것들 중에 꼭 그 학생부 종합전형 성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꼭 성적을 묻잖아요. 그 성적을 묻는 이유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오해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성적 아니냐. 왜냐면 성적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기록물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대략 어림짐작이라도, 만약에 전화상으로 온다면 어림짐작으로라도 알려고 성적을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적에서 성적이 추이가 어떻게 되냐도 전체적으로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의 아이냐를 다른 것을 평가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성적을 묻는 거기 때문에 성적 물었다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성적이다라고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학생부 교과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학생부 교과의 등급이 있잖아요. 보통 여기 제가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내신 컷을 보니까 국어 국문학과는 2018학년도에 1.5등급이었다가
어, 19학년도에는 1.61등급, 또 뭐 간호학과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에서 1.7등급이었던 것이 내신 평균 등급이 2019학년도에는 2.17등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엔 전제가 있는 거죠. 무슨 전제가 있죠? 그죠? 활동이 아까처럼 마당발형 인재나 한우물형 인재가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에 맞춘 상태의 아이들의 어떤 평균을 놓은 거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 뭐라고 하죠? 꼭 등급이 왜 2019학년도 바로 전년도과가 뭐냐 이렇게 한 것은 이것 역시도 이제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서인 것이지 이것 자체가 합격의 기준점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는 늘상 보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뭐 어쨌든 누구나가 다 겪고 있는 문제니까.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오늘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중앙대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얘기가 이제 이것 갖고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네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정 아이에게 맞춰서 하는 대화가 아니라 일반적인 거에 다 맞추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이어서 그 다음 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